시사의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오늘 녹화일은 3월 30일인데요. 주말 동안에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대표가 오셨습니다. 마침 3월 말에 등판을 하면서 딱 이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 3월까지 쓰지 못한 불용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끌어모아서 100조 원의 재원을 만들자. 국가 예산 중에 올해 쓰지 못한 게 많아요. 일단 국방부만 하더라도 훈련을 못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은 모두 다 동결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가 이미 4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올해 총 예산이 한 5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5분의 1은 이미 올해 소진 못할 걸로 어느 정도 판명이 된 예산입니다. 그 100조 원을 딱 떼가지고 요거는 전용을 하자. 그런데 마침 김종인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다음날 한 가지 재료가 투척이 됐어요. 정부가 망설임 끝에 재난기본소득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득 기준 70%로 묶었죠. 지금 3월 30일 이 정책이 나온 현재 김종인 대표는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선으로 매우 총괄적인 디스만 해놓고 머무르는 중이에요. 지금 아마 받지 못하는 30% 또는 이런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계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루 정도 여론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받지 못하는 30%가 자산 기준이 아니고 철저히 소득 기준이죠? 네.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소득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남의 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왜냐하면 강남에 의외로 자산은 있는데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종부세 만들었을 때 강만수 장관이 고백하셨던 거잖아요. 나는 그냥 오랫동안 살고 있던 강남집 한 채가 있을 뿐 골프장 가서 내 돈도 없다. 나는 소득이 없다. 라면서 그때 종부세 반발했던 분들 이번에 다 100만 원씩 받으시겠네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앞엔 사람은 다 이기적이 됩니다. 저는 100만 원 받는 70%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집주인께서는 포함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받은 자 못 받은 자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회자 거리두기에 지금 마음의 거리도 쭉 벌어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마음의 거리를 왜 생기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건 뭐 의도적 갈라치랑 보고 싶진 않은데 하여튼 저는 이 정책 좋아요. 저는 사실 하위 50%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월급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의 반응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반응 제가 다 종합해서 왔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받겠다라는 거는 맞고요. 이걸 꼭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는 한데 그런데 이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은 거지 4, 5정 시대에 이 소득이 많다고 저희가 막 상류층 생활을 하고 그걸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기 보는데 돈 다 써야 되고 뭐 교육하는데 돈 다 써야 되고 어차피 그런 인생인 건데 이 시점에서의 소득이 많다는 것만으로 계층을 높게 분류를 하는 게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율이 IMF 직후에는 50%였다가 지금 한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분들은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냐? 아니요. 저희는 소득을 감출 수 있을 경우에는 감춰서 소득세 면세점 미만으로 가는 그런 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유리지갑이라는 말도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불만은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소득이 진짜로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 높아서 이걸 못 받는 게 아니고 내 소득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긴급 재난금에 대해서 그래서 대안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일단은 전 국민에게 급하니까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현장으로 세무조사 나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국세청 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제로 자산을 소득화하는 유동화를 시킬 경우에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소득가로 분류를 할 건지도 계산 좀 해보고 그리고 영세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조사도 해보고 면밀하게 따져서 자산까지 전부 고려했을 때 실제로 소득 3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나중에 세액공제나 이런 걸로 100만 원 다시 토해내게 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70% 딱 나눠가지고 하위 70%에만 주겠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나라는 뭘 좀 공정하게 하고
하고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할 일도의 의지가 없구나라는 실망감이 오는 거죠. 뭐 사실 근데 다 이게 돈 줬으면 이런 불만이 안 생길 텐데요. 게스트로 부를 예정인 그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 줄 아냐? 연말공제 수십만 원 안 줘가지고 망했다.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7, 8천 억대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몇십만 원 연말공제를 못 받아서 정부에 등을 돌릴까 했는데 진짜 등을 돌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요. 계좌는 멀고요. 네. 현금은 가깝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두 가지를 시정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장역 프레임에서 인정해버린 거고요. 네. 두 번째가 황교안 대표가 그 전에 정책은 40조 원 채권 풀겠다 이런 식으로 뻥튀기 전략을 썼는데 김종인 대표가 와서 채권 발행 부분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채권으로 발행을 해버리면은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항상 꼬리표처럼 들러붙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 그런 거 없고 예산 전용해서 하면 된다로 그냥 김종인 대표께서는 오늘 나라 곳간에 100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 문재인 정부에 100조를 토해내게끔 만들어내게끔 하나의 의무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아주 옛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1984년 한강에서 큰 수해가 났을 때 저기 뭐 망원동 같은 데서 큰 수해가 났었죠. 그때 북한이 그냥 남한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우리가 남한에 수재 물자를 지원하게 했는데 정도환 정권이 김일성 정권에 허를 찔러서 알았어 진짜 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처럼 그럼 원래 문재인 정부 메시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생긴 경제 피해를 100조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존해주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야당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왜 100조나 주냐 파퓰리즘이냐 이거였는데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알았어 100조 줘. 너희도 돈 있잖아. 일단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100조를 갖고 있다고 오늘 선포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100조를 어디선가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 이론상으로는 100조 원이 지금 있다니까요. 정말로 지금 불용 예산이 100조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거를 짚어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거는 역시 바꿔서 뭐 할 건데 라는 반박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미래통합당의 정책이라는 게 이명박근혜 시절로의 회기 정책 빼고는 뭐 별다를 게 없었다라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디테일하게 줄 수 있을지 그건 좀 여전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인 대표께서는 4년 중에 3개월만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너무 단기적인 기대를 걸면 안 되십니다. 이분은 문자 그대로 올림픽 때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선수촌으로 돌아가셔서 4년 후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럼 또 황교안 대표와 결국은 싸우시게 되게 모르죠 그거는. 황교안 대표께서 과연 뭐 이번 선거올림픽 활약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부분은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는 선거가 끝나면은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점입니다. 도쿄올림픽도 연기된 마당인데 김종인 등판은 연기되지가 않았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반짝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책 역량에서 밀리는 한국 정치라는 게 약간 씁쓸한 뒷맛이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등판한 지금 대한민국 재정 역사에서 없었던 실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가 아니라 선거 전 지역 현장에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여론을 직접 들으면서 의제 조율을 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큰 범주의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처음 물꼬를 여는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조금 됩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늘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